SNS 영화 모임 그룹에 활동하면서 어떤 이상한 여자가 그룹에 물을 잔뜩 흐리고 있었습니다. 강동원 내 남편이지. 저는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고 좀 그래요. 이야기를 해 주었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이 사람의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잼예요? 잼예는 뭐 이렇게 간간히 하는 식으로 왜 이렇게 나 잼예하기가 싫어하지? 한 김에 그냥 잼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항상 펼쳐지는 잼예 콘 시즌 3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단. 바야흐로 이번 주 수요일 고3인 저에게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었는데요. 9월 10일은 고려대 수시 원서 마감일이었습니다. 제 지망 대학들은 전부 금요일 마감이라 수시 원서 6장 중 2장을 쓴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4장 중 3장은 대충 구성해놨지만 1장은 쓰고 싶은 대학이 없어 백지의 상태였죠. 그러던 중 입시 채팅방에서 고려대의 낮은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고려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마감 1시간 전에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왠지 나도 모르게 조금만 더 하면은 고려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라 원서 접수를 넣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상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고려대 마감 20분 전에 교무실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야, 희리야, 무슨 일이니? 선생님들께서는 고대 합격 성적의 컷을 그려보자면은 여기다. 너의 컷은 미안하지만은 사사분면에 그려야 그려지는 라고 선생님께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할 말 없이 원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대 원서를 쓰면서도 친구들은 야, 그 학과 말고 다른 과를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서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합격도 아니고 원서만 넣는 건데 기숙사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기숙사? 그리고 한편으로는 10만 원을 태우면서 고대를 지원하는 게 맞을까? 그냥 고대에게 요화정 3개를 사주는 건 아닐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감 1분 30초 전에 결제 버튼을 누르고 지원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쟁률은 무려 이 경쟁률을 들고 다음날 학교에 가니 선생님들께서는 축하한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와 덕담을 나눠주셨고 남은 건 수능 최저 등급 기준 넘기와 12월 12일 합격 발표뿐입니다. 고려대 합격해서 오겠습니다. 파이팅. 이게 됐네? 고려대 수시 등록 썰. 다다다다단. 때는 작년 가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배가 고파 남자친구와 밥 먹기로 합의를 본 뒤 어이 남친님 이 식사하십시다. 오케이 여친님 그럽시다. 근처에 도시락 덮밥집에 갔어요. 식당은 매장이 작아 테이블 간격이 2뼘 정도로 아주 가깝게 붙어있는 식당이었는데 손님이 많아서 빈 테이블이 양옆으로 테이블이 있는 가운데 자리였어요. 선택지가 없어 일단 앉고 메뉴를 적었는데 남자친구가 메뉴를 쓱 보더니 난 차슈덮밥 먹을래? 넌 뭐 먹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부여잡고 고민하다가 연어덮밥으로 고르고 음식이 금방 나왔어요. 맛있겠다 하고 보는데 연어덮밥에 와사비가 맛있게 쌓여 있었어요. 평소에 와사비를 잘 먹는다는 부심이 있던 와사부심이 있었던 저는 연어 위에 와사비를 턱 올려놨습니다. 그걸 본 남자친구가 어이 와사비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나 와사고수야. 그래서 그걸 한 입에 우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와사비가 정말 미친 매운 것이 아니겠어요? 억지로 삼키려고 했는데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는지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와사비를 맞고 있더군요. 식당에 너무 민폐인 것 같아 슬쩍 봤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밥만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저희 둘만 다른 차원에 있는 느낌으로 고요했어요. 다 먹고 나오면서 남자친구한테 혹시 우리가 이 세계를 다녀온 건 아닐까라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챈 게 아니라 지금 본인 일생일대의 개 우참 챌린지야. 너무 웃겨서 웃고 싶은데 이거를 중화하기 위해서 개 슬프고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이분들 카페에서 커피 먹자마자 아까 옆에 있는 커플 남친 얼굴에 와사비 던진 거 봄? 세상에 미친 사람들 진짜 많다. 에이. 이 얘기 100% 했다에 나 5,000원 걸 수 있어요. 다다다다단.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 같으면 엄마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참고로 그때 빨래 건조대를 엄마 방에 설치해놔서 빨래를 널어두면 방이 습해졌습니다. 너무 습하길래 환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아예 열 거면은 아싸리 방충망까지 열자라고 생각해서 모든 문을 문자 그대로 오픈된 상태. 모두 열고 저는 엄마가 오면 아주 좋아하겠지? 샤워나 하러 가야겠다.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밤이 다 되어갈 무렵 엄마가 집에 돌아왔고 아들아 나왔다. 샥! 엄마는 그렇게 신나게 방에 들어갔는데 가러간 순간 엄마의 뇌마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엄마의 방으로 달려갔고 저희가 그때 마주한 것은 마치 쥐라기 공원의 한 장면처럼 수천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시더니만 교회를 갔다 오셨는지 그랬는지는 몰라도 무릎을 꿇으시더니 주여 오 아버지 연신 읊조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F킬러와 파리채로 무장한 채 방에 들어가 나방과의 전쟁이 끝나고 엄마는 한동안 강제로 거실 취침을 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능 이슈 불속성 딸내미의 잼예였어. 아! 아유 어머니 그럴 수도 있어요. 불속성 딸내미의 잼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다다다단.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점심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도가 웅성거리길래 재밌는 일 하나 하고 나가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렬한 색조 화장을 한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섀도우, 찐득해 보이는 마스카라, 구릿빛 피부와 대비되는 하얀 얼굴, 아주 강렬한 빨간색 립 글로즈. 물론 그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여자애들이랑 무슨 내기를 했는데 벌칙으로 여자애들한테 단체 화장을 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쟤 너무 웃겨. 애들이 복도에 모여있으니까 점심시간에 학교를 주임하던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학생 얼굴이 그게 뭐야? 어? 누가 학교에서 화장을 하라 그랬어? 여자아이들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버리고 그 친구는 결국 학주 선생님한테 붙잡혀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돌아오고 나서 그 친구 반에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학주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를 시켜갖고 빠따를 20대를 맞았다. 일 줄 알았으나 들어가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학주 선생님이 그래 그 물 한 잔 먹어. 물 한 잔을 주시더니 진돌아 혹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고민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말해봐. 뭐 선생님은 네가 무슨 얘기를 하던 다 들어줄 테니까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봐. 선생님 근데 그게 진짜 아니라요. 그래 그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선생님 저 그냥 맞으면 안 될까요? 근데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엄격하게 두발 검사를 하던 저희의 학생주임 선생님은 생각보다 편견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친구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이 전달될까봐 제가 그냥 벌을 받겠습니다로 얘기를 했고 학생주임 선생님은 반성문인가 쓰레기 줍기인가로 벌을 주고 끝났습니다. 편견 없는 쌤의 이야기. 다다다다단. 남자친구가 겪은 일인데 듣자마자 빵 터져서 기억해뒀다가 대신 응모합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 해요. 평소처럼 이어폰을 꽂고 영상에 푹 빠져 있었어. 영상에 푹 빠져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곤히 자고 있었대. 곤히 자고 계신 분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하고 이렇게 일어났대. 여기 쓱 하더니만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야. 옆에 앉은 남자친구분을 툭툭 치면서 저기요. 네? 혹시 제 신발 신었어요? 라고 묻더랍니다. 제 남자친구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남자친구가 신었던 신발이 너무나도 유명한 신발이라서 옆자리에 앉은 손님도 그 신발을 신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잠에서 딱 깼는데 옆 사람 신발을 딱 보니까 저 사람 왜 내 신발을 신고 있지? 왜 내 신발을 신고 있지? 물어봤다라는 이야기. 신발 도둑이야.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약간 있어. 이거는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버스에 앉아 있으면은 저는 이제 스레바를 많이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좀 오래가는 버스다 보면은 사실 스레바를 벗어두잖아. 스레바를 벗어두고 가고 있다가 한 1시간 2시간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신으려고 이렇게 딱 신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한쪽이 느낌이 약간 이상한 거야. 왜 다르지? 생각하고 딱 봤는데 하나는 내 스레바가 맞거든? 근데 하나는 생전 처음 보는 스레바가 이렇게 있어. 이게 뭐요? 했는데 갑자기 뒤에 앉은 사람이 내 스레바가 없어졌다. 남의 스레바가 의자 밑을 통해서 온 거야. 앞으로 쓱 와갖고 내가 신고 있었던 거야. 생전 처음 보는 스레바를 내가 신고 있었던 스레바 이야기. 다음 이야기. 다다다다단.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골집은 그 당시 매우 아주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이웃도 없고 또래는 더더욱 없던 곳에서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보는 낚시로 살았습니다. 맛있겠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물고기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물고기를 더 자세히 관찰할까 고민하던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개울가에 고개를 쳐박고 물고기를 보기로 시작했습니다. 물속에 담갔다가 숨이 차면은 다시 고개를 들어 하고 다시 또 고개를 쳐박아서 물고기를 보고 그렇게 몇 번 담갔다 뺐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쓱 들어올리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옆집 아저씨가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희디야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물고기 보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저씨께서는 야 얘가 물에 빠져 기절했어야. 기절해갖고 내가 지금 얘를 건져왔어. 라고 소리치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뭔 놈의 애가 개울가에 고개를 쳐박고 기절을 하고 있었냐 물에 코 박고 죽을 뻔했어야. 라고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또 물고기를 앉아서 보고 있으면 아저씨가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개울가에 앉아있는 나를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로 아저씨와 대면하며 같은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친해져서 아저씨와 함께 개울에 물을 받고 물고기를 구경하며 간식도 나눠 먹으며 노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물고기 관찰 이야기. 다음 이야기. 다다다다단. 제가 고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입학 첫 주에 저의 취향을 저격한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저를 인식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BL 소설 쓰기였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저의 화려한 BL 소설을 보여드려 선생님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겠다라는 일념 하나만을 가지고 며칠을 불태웠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에게 노트에 꼬질꼬질 쓴 저의 BL 소설을 국어 선생님에게 전달해 드렸고 선생님은 제가 가져온 소설을 유심히 읽어 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워서 교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여기서는 말이야 주인공이 조금 더 뭔가 이런 서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쓴 내용보다는 비유를 넣어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문단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소설에는 약간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아주 진지하게 BL 소설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잘 썼는데 우리 다음 시간까지 꼭 수정해서 선생님이 말한 거 꼭 수정해서 다시 써와. 알았지?
결국 저는 선생님의 피드백을 수용해 글을 수정하였고 선생님께서는 국어 시간에 갑자기 얘들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들려주기 위해서 나와서 자기가 쓴 단편 소설을 발표할 시간을 가져볼 거야. 자 나와봐. 저는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수업 시간 학급 친구들 앞에서 이 소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흑역사 발표 이야기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단. 안녕하세요 진돌님. 때는 중1이었던 저는 B1A4를 좋아해서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팬사인회를 하고 있는 걸 보러 가기 위해 좀 늦었지만 사이드에 자리를 잡았어요. 얼굴 정면을 보기 위해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오빠! 오빠! 크게 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야 너 이러다가 늦어. 너 빨리 집에 와. 어쩔 수 없이 팬사인회 중간에 나와 집에 빨리 가려고 급하게 버스를 탔는데 아저씨 여기 거기 가는 버스 맞죠? 억수야 이 버스 아니야. 이거 여기 가면은 반대 방향이야. 다른 버스 타야 돼. 에? 급하게 타느라 잘못된 버스를 타버렸고 마침 기사님이 저기 온다. 저 버스 타야 돼. 저 버스. 어떻게든 저 버스를 안 타면은 늦는다는 생각에 뛰어가면서 이제 기사님이 문을 닫으려고 출발하는 그 순간 오빠! 아까 팬사인회에서 오빠를 부르던 목소리로 기사님을 불러야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잘못하면서 오빠라고 외치며 버스를 잡았습니다. 다행히도 버스를 탔고 카드를 찍으니까 미칠 듯한 쪽팔림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안에 계신 아주머님이 아이 기사님을 오빠로 부르면 어떡해. 오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기사님은 별 반응 없이 그 반응을 보니 더 쪽팔려서 다음에 내릴까 하다가 너무 많이 늦어서 그냥 철판 깔고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오빠 저 여기서 내려요. 다음 이야기. 따다다다단. 10여 년 전 저는 SNS 영화 모임 그룹에 활동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교양 있는 높은 느낌의 그거로 만들어보자. 평론가 모임 수준의 교양 있는 그룹으로 인도해보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생긴 남자 배우만 보면은 죄다 자기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상한 여자가 강동원 내 남편이지 그룹에 물을 잔뜩 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모임의 수준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그 여성에게 그런 행동을 지양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성은 제 이야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그쪽은 내 남편 아니잖아요. 저는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그 여성을 따로 불러내어 이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고 좀 그래요. 우리 그룹에는 분위기가 있고 그 분위기를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이 사람의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그쪽이 내 남편이네. 여튼 그렇게 저는 그 여성에게 붙잡혀 살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진돌림 방송을 같이 보게 되었답니다. 잡혔다. 축하드립니다. 따다다다단. 저희 아빠는 등산을 참 좋아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겨울에 갑자기 눈을 보러 가자면서 저랑 엄마를 설득하더라고요. 눈 보러 가자 눈. 그날 저는 그냥 집에 있자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계속 엄마와 저를 설득했습니다. 거기가 진짜 이쁨. 그리고 정말 살살 걷기만 해도 되는 곳. 살살 걷기만 해도 되는 곳이라며 엄마와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킹쩔 수 없이 롱패딩과 트레이닝 바디 티셔츠를 입고 엄마도 그냥 뭐 가볍게 간다고 하니까 롱 코트를 입은 채 아빠와 함께 눈길이 이쁘다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아빠 말대로 정말 예쁜 설산이더라고요.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방긋 웃으면서 잠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집에서 가져온 게 있어. 저는 아빠가 와 우리 주려고 맛있는 간식이라도 가져왔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의 가방에서 혹시 그 아이젠이라는 거 아시나요?
빙판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신발에 묻는 아이젠을 세상을 꺼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앞에서부터는 이 살짝 조금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젠을 꼭 신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본 저는 당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는 개빡쳐갖고 열받아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롱 코트를 입고 왔는데요. 아빠가 아이젠을 다 꺼내시더니만은 갑자기 등산복을 자, 이제부터 아주 예쁜 곳으로 갈 거니까 다들 기대하라고. 엄마랑 저는 개 열받아 하면서 씩씩대서 올라갔고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야씨. 그래도 예쁘긴 했어요. 점점점 감사합니다. 등산 패밀리. 아버지는 그렇다 쳐. 어머니는 롱코트를 입고 왔는데 정상을 올라간다고 그냥? 아이젠 끼고? 이건 어머니가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마지막 이야기. 따다다다단. 약 15년 전 초등학생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날은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친구와 함께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험학습이 너무나도 즐거웠던 나머지 공부가 하기 싫어진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체험학습해서 굉장히 타이어드한데 나 오늘 그냥 학원 안 가면 안 돼? 불쌍한 척 말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안 돼. 지금 데리러 갔으니까 빨리 엄마 차 타고 학원 가! 라고 말씀하셨죠. 학원 가기 싫은데 엄마의 자동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학원을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가야 한다기 때문에 뒷좌석 문을 열고 짐들을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바로 앉으려니 이쪽에는 짐이 많아서 탈 수가 없었고 반대편에 들어가서 타야겠다 생각하고 뒷문을 탁 닫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려고 쓱 뒤도는 순간 갑자기 차가 출발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길거리 한복판 양손에 미처 놓지 못한 짐을 들고 오빠 나도 데려가. 애타게 외치며 차를 쫓는 초등학생을 보고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 세상에 요즘은 애도 버린대야 저렇게? 어메 무서운 세상이요. 뛰기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났을까? 엄마의 자동차가 학원 앞에 끽 서자마자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는 엄마였습니다. 야, 너 왜 차에 없어? 이 엄마가 나 버리고 갔잖아. 알고 보니 엄마는 너 왜 또 학원 가기 싫다고 그래? 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알아 몰라? 조용. 어머? 이젠 얘가 삐져갖고 엄마 대답도 안 해? 야, 내가 엄마가 항상 얘기했지. 뭐 해야 한다고. 야, 학원 도착했으니까 그 학원 잘 다녀. 조용. 어디 갔지? 엄마가 차문을 내리고 마주친 내 모습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떠올렸죠. 아, 전화를 하면은 될 거를 왜 뛰었을까? 뒤늦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를 보더니만 그대로 저를 들어 그 상태로 학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가끔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엄마 하하 그때 기억나? 엄마가 나 버리고 갔잖아 하면서 불쌍한 척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엄마 나 버려의 이야기. 저도 학원 가기 싫어한 적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가 이때 튀어야 돼. 그러면은 한번 튀고 이제 동네 놀이터 상가에서 숨어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면은 그날 뒤지게 맞고 대신에 엄마도 이제 학원을 강요해서 보내지는 않는다. 심야에 읽는 잼예 컨테스트. 아, 잘 읽었습니다. 잼예 컨테스트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든 또 하게 되네요. 고생하셨습니다.